사람이 평생 살면서 호랑이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호랑이 3번 만난 사람도 있다니 별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 볼까 하니 즐겁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10년치 세경을 못 받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남편이 높은 관직에 있는 마님으로 돈이면 뭐든 하는 탐욕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관직에 있으니 집안 살림에 신경 못 쓰니깐 안 살림은 이 마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머슴살이 10년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산다는데 이 사람은 머슴살이 10년에 땡전 한 푼 구경을 못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워낙 인색하고 음흉하여 세경을 달래도 오늘 주마 내일 주마 하면서 10년을 끌었단 말입니다. 다른 머슴들은 1년을 넘기지 않고 때려치우고 나가지만 이 머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려 해도 10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 억울해서 그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하면 밀린 세경을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이 머슴이 고개를 셋이나 넘어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첫째 고개를 넘어오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앉아 쉬었습니다. 담뱃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서 불을 당겨두어 모금 피우다 보니 갑자기 따웅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만 온 사방이 캄캄해지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글쎄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더란 말입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사람째 담뱃대째 꿀꺽 집어삼킨 거짓말입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담배는 피워야겠기에 무턱대고 담뱃대를 뻑뻑 빨았습니다. 그러니 벌겋게 단대통이 호랑이 뱃속을 쿡쿡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바람에 뱃속이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머슴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이 빤히 보이거든 말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호랑이 똥구멍인데 머슴이 다짜고짜 그놈의 똥구멍에 담뱃대를 걸어가지고 냅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고 껍데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있던 머슴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데 둘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난 것입니다. 달아나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호랑이한테 덥석 물렸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머슴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옷깃만 물고 어디론가 가더란 말입니다. 머슴은 호랑이 입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한참 가더니 호랑이 굴로 쑥 들어가는데 굴 속에는 새끼 호랑이들이 와글와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가 제 새끼한테 먹이려고 나를 얘까지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어도 잡아먹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새끼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목구멍에 긴 뼈다귀가 턱 걸려 있더란 말입니다. 옳지, 저 뼈다귀를 빼내달라는 뜻이었다. 날 잡아먹으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 호랑이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뼈다귀를 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어미 호랑이가 등을 척 둘러대고 타라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우고 굴굴을 나와 한참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머슴을 내려놓고 앞발로 호비작호비작 땅을 파는 것입니다. 왜 저러나 하고 보고 있으니 땅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긴 것을 파내어 머슴 앞에 툭 던져주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크기만 한 산삼인 것입니다. 호랑이 덕에 횡재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는데 셋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호랑이는 덥석 집어삼키는 것도 아니고 옷깃만 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잘근잘근 씹어먹을 작정인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달려든단 말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으려고 드니까 없던 의문도 생기는지 이 머슴이 그 경황 없는 중에도 별스런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좋은 꾀가 번뜩 나는 것입니다. 달려드는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우리 형님. 하고 구슬프게 엉엉 울음을 내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먹자고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웬 놈이 난데없이
저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며 울어대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머슴은 이때다 하고 더 구슬프게 울면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기어이 호랑이가 되었군요.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며 형님을 기다렸더니 여기서 만날 줄이야. 어머니가 살아서 형님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형님만 찾았습니다. 왜 이제야 온 것입니까? 호랑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사람도 울고 호랑이도 울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차마 제 아우를 잡아먹지 못하겠는지 그냥 돌아서겠지 않겠습니까? 머슴은 그만해도 좋으련만 이왕에 호랑이를 구워 삶아 놓았으니 이참에 호랑이 덕 좀 볼까 하고 가는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님, 주인 탐욕스러운 마님이 10년치 세경을 떼어 먹으려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저 나하고 같이 주인네 집 앞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아무려면 인정 많은 호랑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우의 청을 거절할 리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옳다구나 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님 앞에 가서 호랑이한테 눈짓을 하니 호랑이가 이빨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나와보고 혼비백산을 해서 여보게, 그 호랑이 빨리 쫓아내게. 주위에 있던 머슴들과 여종들은 커다란 호랑이를 보고 모두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머슴은 호랑이에게 놀라지 않고 마님 곁에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마님을 한 입에 잡아먹을 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님이 다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제발 부탁이니 빨리 이 호랑이를 쫓아내게.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나? 그러자 머슴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나야 그러고 싶지만 이 호랑이가 밀린 세경을 당장 안 내놓으면 마나님네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니 난들 어쩌랍니까?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국에 그까지 세경이 대수겠습니까? 마님이 발꿈치에 불이 일도록 달려가서 세경을 턱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마님이 정신이 없으니 10년치 세경보다 몇 배의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머슴이 돈을 받아 품에 넣자 글때서야 호랑이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 그 세경 받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 후에 호랑이는 머슴집에 매번 찾아와 어머니 무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날짐승을 잡아와 놓고 가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슴은 죽을 고비를 3번 만났지만 그것을 역으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즘 우리도 뜻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생겨도 이 머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아주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